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 고비를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을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대운이 온다는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대운은 10년을 주기로 변화하는 운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대운의 징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내 나이가 벌써 70인데 별 대운도 없던데요. 그래봤자 복권 사는 거 밖엔 희망이 없습니다. 네, 복권이 희망이긴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죠. 그러나 사주로 23,000명을 만난 소림 상담가의 말씀에 따르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 모두에게는 대운이 있고 누구에게든 적어도 3번의 기회는 있다. 조금만 눈 밝게 찾아보면 반드시 기회를 그 대운의 용도를 살려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대운의 징조와 함께 말년에 대운이 쏟아지는 사람들의 특징 4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댓글에도 여러분들의 소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적어서 자신과 서로에게 대운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대운의 징조. 몸이 갑자기 아프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쳐가며 때로는 사는 게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큰 고통을 겪게 된다. 그때가 바로 인생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며 마음과 몸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순간들이다. 특히나 건강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일들이 겹치면 삶의 의지를 잃기 쉽다. 큰 사기를 당해 막대한 빚을 지게 되거나 심각한 상해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와 재활을 요하는 상황은 정말로 힘든 시련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를 극도로 지치게 만들며 매일을 힘겹게 버티는 것만으로도 큰 도전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또한 새로운 시작의 전조일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때가 인생의 가장 저점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 저점을 찍고 올라갈 일만 남은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다. 연속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이 모든 것이 더 큰 행운과 기회가 우리 삶에 들어오기 전에 실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철학자 니체의 명언처럼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이 격언은 고통과 시련을 겪는 모든 이에게 큰 용기를 준다. 고통이 결국 개인을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곧 대운이 쏟아질 것이다. 대운이 쏟아지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 첫 번째 특징, 돈 안 들고 혼자 살풀이를 한다. 살이라는 뜻은 죽이다라는 의미이다. 죽을 만큼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인데 사주팔자가 만들어질 때 글자의 작용으로 살이 정해진다. 하지만 살은 종류만도 수백 가지이고 살을 적용하는 기준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고 누구나 살 몇십 개쯤은 갖고 있고 살 중에는 좋은 살도 있기 마련이므로 가볍게 넘겨도 좋다. 하지만 어쨌든 흉살이 있으면 찝찝하게 생각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흉살을 풀어주면 좋은데 살을 푼다는 것은 몸과 마음에 맺힌 매듭을 푸는 것과 같다. 몸과 마음에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적당한 고통을 주고 건강한 방법으로 그것을 해소함으로써 내 마음에 맺힌 것을 쏟아내고 풀어내는 원리이다. 평생 동안 이 살을 없애고 오히려 좋게 작용할 수 있도록 셀프로 할 수 있는 살풀이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 첫째, 힘든 운동을 꾸준히 하라. 고행,
살이라는 것은 죽음과 같은 위험과 고통이다. 힘든 운동을 하다 보면 숨이 넘어갈 듯한 순간이 온다. 목구멍까지 숨이 차올라서 한 동작만 더 하면 죽을 것 같다. 그러한 고통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108배를 하면 좋고 3000배는 당연히 더 효과가 클 것이다. 몸에 고통을 주어라. 일반적으로는 그냥 운동을 하면 된다. 격한 운동을 하다 보면 몸에 멍이 들기도 하고 조금씩 다치기도 한다. 소소하게 살에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주에 있는 살이 긍정적으로 해소된다. 이것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살이 풀리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해지는 덤도 얻으니 긍정적 보상이 따르는 정말 좋은 살풀이 방법이다. 살이 강하게 작용하면 몸이 아픈 경우가 많다. 운동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더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조금씩 운동을 시도해보자. 살도 풀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선순환이 시작된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인다. 멈춰있던 나의 운도 함께 움직일 것이다. 둘째, 꾸준히 일을 솔선해서 하라. 마음에 고통을 주어라.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피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화장실 청소나 쓰레기를 줍는 일은 누구나 하기 싫어한다. 일이 힘들다기보다는 불쾌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을 솔선해서 하는 것은 마음의 불편을 겪는 일을 나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살을 푸는 방법이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 활동을 한다는 생각도 좋고 아니면 살을 푼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일을 나서서 하게 되면 마음의 살이 풀린다. 작은 일부터 실천하면 작은 운들이 나에게 모일 것이다. 셋째, 춤을 추어라. 운동과 비슷한 효과인데 감정도 같이 풀어낼 수 있으니 좋다. 다만 술을 먹고 취해서 춤을 추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나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맑은 정신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땀이 날 정도로 춤을 추는 것은 긍정적 살풀이 효과가 있다. 춤은 인류가 본래 갖고 있던 본성이다. 춤을 추면서 살풀이를 해보는 것도 좋다. 넷째, 펑펑 울어라. 마음에 맺힌 한을 쏟아내듯이 펑펑 소리 내어 우는 것은 우울이나 불안, 긴장 등의 감정을 해소하고 후련해져서 맑음을 채울 수 있기에 살을 풀어내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 특징, 남에게 7가지를 준다. 어떤 사람이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아 석가모니를 찾아가 호소했다. 부처님, 저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 이 무슨 까닭입니까? 그것은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남에게 줄 것이 있어야 주지 도대체 무엇을 준단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다. 아무 재물이 없더라도 베풀 수 있는 7가지는 있는 것이다. 첫째, 화한시 온화한 얼굴.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고 부드럽고 정답게 대하는 것이다. 얼굴에 환하고 기쁨 가득 찬 미소를 머금은 표정은 그 자체로도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소중한 보시가 되는 것이다. 내가 밝은 얼굴을 가지면 내 주변 사람들도 밝은 사람만 남을 것이다. 둘째, 언사시, 언시. 말공손하고 아름다운 말로 대하는 것이니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 등이다. 말 한마디의 힘이다. 말은 그 사람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셋째, 심심마음. 착하고 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자비심으로 이웃들에게 베푸는 보시행으로 우리가 늘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도 소중한 보시다. 넷째, 눈. 호의를 담아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대하는 것을 말한다. 부드럽고 안온한 눈빛 하나로도 충분한 보시가 된다.
눈은 진정성을 담고 있다. 나의 마음이 그대로 눈으로 전달된다. 다섯째, 몸. 몸으로 베푸는 것으로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남의 일을 돕는 것이다. 사람을 만나면 공손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어른을 만나면 머리 숙여 인사할 줄 알고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몸가짐으로 사람들에게 훈훈한 마음을 안겨주는 보시행이다. 여섯째, 상자시.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어 양보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는 것을 말한다. 지치고 힘든 이에게 편안한 자리를 내어주는 것도 소중한 보시행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곱째, 방사시.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또는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속을 헤아려서 도와주는 것이다. 내가 이 7가지를 행하여 습관이 붙으면 너에게 행운이 따를 것이다. 세 번째 특징, 잠깐이라도 나를 되돌아본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빛이 있다. 하지만 삶의 여러 굴곡 속에서 우리는 그 빛을 켜는 스위치를 아마도 잃어버렸을 것이다. 너무 오래 스위치를 잊고 살다 보니 빛이라는 것이 존재했는지조차 까마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최근까지 빛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어두워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스위치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냥 온으로 켜기만 하면 될 텐데 말이다. 쉼없이 돌아가는 산만한 일상 속에서 잠시라도 고요한 나와 마주하는 행동은 바로 내 마음의 스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24시간의 하루 중에 단 5분, 10분, 얼마간이라도 내 마음의 불을 켜기 위한 작업을 해보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꼭 아침이 아니어도 되고 버스 안, 사무실 책상 앞 길거리 등 내가 있는 어디서든 스위치를 찾는다면 머지않아 내 마음의 불을 켜는 것이 이렇게도 쉬운 일이었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도 밝았구나. 나에게 이렇게 환한 마음의 빛이 있었구나를 금방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환해진 나를 만나면 무척 반갑고 감격스럽다. 그러니 다시는 이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빛이 점점 어두워지지 않고 더 밝아질 수 있도록 꾸준히 스위치를 기억하고 점검하자.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스위치를 오프로 돌려놓는 사건이 생길지도 모른다. 때로는 나 스스로 홧김에 충동적으로 꺼버릴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가 실수로 그럴지도 모른다. 이렇듯 다양한 이유로 갑자기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그동안의 반복된 기억을 통해 익숙하게 내 마음의 스위치를 다시 켜보자. 꺼지면 또 켜고 또 꺼지면 또 켜고 나에게는 스위치가 있고 언제든 내가 켤 수 있다는 믿음이 쌓이고 쌓이면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 저녁에 1분이라도 스위치를 켜보자.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자. 책 곁에 두고 방송 이어갑니다. 사주명리 상담가의 인생 조언. 상담을 하다 보면 평균 수명이 정말 많이 길어졌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되는데 60대 어르신들이 직업 상담을 많이 하신다는 것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60대가 새롭게 일할 준비를 한다는 생각은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몇 년 전부터 나이 드신 분들의 취업에 관한 상담이 늘기 시작해서 최근에 부쩍 많아지고 있음을 느낀다. 대개의 주부가 그렇듯 젊어서는 아이들 키우고 남편 일, 조금씩 돕다가 애들 다 키우고 나서는 특별한 전문성은 없지만 주변 가족들의 일을 도와주며 아르바이트처럼 일하던 분이 있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하던 일이 잘 안 되기 시작하고 집을 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직 노모도 생존해 있는 상황이라 남편만 계속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어서
더 늦기 전에 이제는 본인도 나서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59세였다. 먼저 그 결심만으로도 너무 대단하시다며 응원한 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남은 삶을 끌고 갈 직업을 함께 찾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다. 물리적 나이가 걸림돌이 되는 상황도 많았고, 전문적인 일을 해보지 않아서 무언가를 공부한다는 것도 실제로 좀 부담이 되는 상태였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공부해본 지 오래되어 뭘 배우기도 어렵고, 도대체 뭘 해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한 채로 식당에 서빙을 하러 다녔다. 하지만 62세 이후의 말년 운이 분명 좋아 보였고, 늦었지만 운이 반드시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좌절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기로 했다. 그렇게 이분이 현실 가능성을 고려해서 선택한 것은 요양보호사였다. 공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떻게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고교양 보호를 받을 나이인데 이런 나이 많은 나를 누가 고용해 줄까 하는 걱정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일단 도전해보기로 하고 공부해 61세에 자격증을 취득했다. 현재 이분의 나이 67세인데 왕성하게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면서 돈도 잘 벌고 보람도 느끼고 있다. 남들이 보면 그다지 큰 수입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나이 60이 넘어서 새롭게 시작한 일, 처음으로 본인이 갖게 된 직업, 그리고 나이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는 괜찮은 수입이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언제까지 이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 일이 마지막 직업이 되지 않겠냐며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왠지 뿌듯한 마음이 든다. 하루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68세 어머니가 상담을 신청했다. 이분의 고민은 좀 남다른 것이었는데 이 나이에 갑자기 중국말이 너무 듣기가 좋다는 것이었다. 중국 드라마를 자주 보는데 너무 재미있고 그 말소리를 듣는 것이 즐겁다고 했다. 하지만 전혀 중국어를 배워본 적도 배울 생각도 해본 적 없는 분이었고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분이어서 공부에 자신감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주책맞게도 중국말을 잘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며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나를 찾아왔다고 했다. 본인 팔자에 중국이랑 무슨 인연이 있는 건지를 궁금해하셨다. 일반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사주팔자를 분석해서 살아온 이야기도 하며 기본적인 상담을 한 후 사주 상담과는 별도로 중국말에 대한 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의논했다. 배우고 싶기도 하지만 내 나이가 이제 68세이고 한국말도 이제 어눌해지려고 하는데 많이 배우지 못한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사서 괴로움을 느끼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하셨다. 그런 어머니에게 그냥 지금부터 한자 천천히 배워보시라고 공부할 여건은 되니 욕심내지 마시고 인사말이든 숫자 세기를 익히든 학원이든 학습지든 선택해 하루에 한자라도 그냥 배우시라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이제 배워서 어디 써먹지도 못하는데 쓸데없는 짓이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셨다. 이번 생에 인사말을 배우고 다음 생에 중국 땅에 태어나서 나머지를 계속 배우시면 어떨까요? 했더니 지금의 중국 땅에는 별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 드라마 속 왕조 시대의 중국이 멋진 것이지 지금의 중국은 살고 싶은 곳은 아니라며 그러면 어머니 다음 생에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중국어 통역사를 해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금세 표정이 밝아지면서 그건 좀 마음에 드네요 라고 웃으셨다. 다음 생이 있기는 하냐는 어머니의 물음에 물론 다음 생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음 생이 있다고 믿는 것이 손해날 것은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정말로 있다면 중국말을 지금 배우다가 이 생을 마치면 다음 생에 이어서 배우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 라고 답했더니 그것도 그러네. 그럼 그냥 치매 예방 차원에서 중국말을 좀 배워봐야겠다고 좋아하셨다. 7에서 8년 전쯤
지방에 갔다가 찜질방에서 잠을 자야 할 일이 생겼다. 혼자 찜질방에 있으니 딱히 할 일도 없어서 찜질방에 비치해 놓은 책이 있어서 아무 것이나 집어들고 그냥 읽었다. 제목도 기억나지 않는 그 책에 어떤 일을 처음 해보았는데 익숙한 듯이 금방 해내는 일, 똑같이 배워도 남들보다 월등하게 잘하는 일은 전생에 했던 일이어서 그렇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실제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외국어 연극대회가 있었는데 대본을 쓰고 연습이 거듭될수록 발음도 빨리 교정되고 완전히 몰입되어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 내가 선생님, 저 아무래도 전생에 독일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때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다. 찜질방에서 우연히 집어든 책을 읽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때 있었던 그 일이 기억나면서 그래, 그냥 전생이 있다고 믿고 다음 생도 있다고 믿자, 그렇다고 치자 라는 생각을 더 확고히 하게 되었다. 내가 손님들에게 왜 이런 전생이나 다음 생 이야기를 하게 되었냐면 이번 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중년 이후의 손님들이 의외로 삶의 열의가 매우 적다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였다. 특히 삶이 그냥저냥 평범한 분들, 남들이 보기에는 큰 걱정도 없고 먹고 사는 것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작 살아가는 이분들은 별다른 재미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런데 뭘 하려고 하니 나이가 이미 50이 넘어 어중간히 늙어버린 것 같고 그래서 뭘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아무것 또한 하기에는 삶이 또 무료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그냥 흘려보내듯 사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난 후였다. 다른 것도 아닌 내 삶, 내 운명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 그 최고의 운명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고 그다지 가슴 뛰지 않는다면 과연 이 운명을 최고라 말할 수 있을까? 그저 그런 나쁘지 않은 괜찮은 운명이라고는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최고의 운명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삶이 이번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보자는 것이었다. 지금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뭔가가 이어지고 다시 시작할 생이 또 있다면 그러면 하고 싶은 것이 생기지 않을까? 다음 생에 되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분들은 의외로 많다. 다음 생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다음 생이 있다면 변호사, 의사, 선생님, 가수, 배우, 탐험가 등등 뭐가 되고 싶다는 분들이 많다. 그런 것이 명확하게 있다면 지금부터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해보는 것이 어떠한가 말이다. 비록 이번 생에서는 우리 집 가수 혹은 코인 노래방에 나홀로 가수이면 어떤가. 다음 생에는 6살의 전국 노래자랑 대상을 타고 어린이 트로트 제왕이 될지도 모를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를 산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즐겁지 않을까? 다음 생을 준비해도 될 정도로 지금 생에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여유 없이 바쁘게 살지만 그래도 마음 많은 최고 부자여서 현재도 열심히 살고 다음 생도 멋지게 준비해보고 싶다면 하루하루 힘없이 보내기보다는 다음 생의 아이돌 가수를 꿈꾸며 현재의 삶을 최고의 운명으로 살아보자. 그리고 내가 꿈꾸며 노력하는 그것이 혹시나 타인에게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면 복까지 지으니 얼마나 좋은가? 무제칠 시에 있듯 내가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웃으며 사는 것이 타인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니 말이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혹시 누가 아는가? 다음 생에 내가 그 사과를 따먹게 될지. 감사하게도 주렁주렁 열매가 많이 열려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과를 나눠주는 큰 복을 지을 수 있을지. 나의 감정은 그대로 타인에게도 전달된다. 이왕이면 기쁜 감정을 주자.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소림 상담가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나 최소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대신 우리의 눈을 밝게 뜨고 주변을 잘 살펴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은 결국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기회로 이끌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는 찾아오니까요. 그리고 그 기회가 오면 주저하지 말고 용기 있게 도전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기다려온 대운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유튜브에서 귀중한 기회를 얻고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구독자 한 명이었던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인 아웃풋 법칙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나를 믿지 않는다. 나의 노력을 믿는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 그리고 앞으로 할 노력들을 믿어보세요. 그렇다면 대운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